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적장애자의 지구생존법, 지적장애자의 지구생존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제로 이렇게 따로 하는 어서와 지구는 처음이지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다 지구 생활 다 처음이잖아요. 지구는 처음이라는 그 시골 촌놈 표 안 내려고 대충 눈치 보면서 남들 하는 것만 따라 하는 거예요. 적당히 눈치 보면서 그냥 요 정도 선에서 하면은 내가 이렇게 촌티 안 나고 어설픈 거 표 안 나고 그냥 적당히 어울려서 살 수 있겠다. 그게 지구 생활의 그 단적인 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서와 지구는 처음이지라는 제목으로 그 지구 생활 처음 하는 입장에서 보면 누구든지 사실은 지적장애 같이 어리버리한 그런 그 방향 감각을 못 찾고 또 어떤 길이 진짜 제대로 가는 길인지 길도 잘 모르겠고 그런 인생을 살다 가는 거죠. 전부가 다. 전부 다 아마추어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들국화 노래 전인권 노래에 그것만이 내 세상,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가사 내용처럼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에게 넌 얘기하지. 조금은 어색한 웃음으로, 조금은 미안한 눈빛으로, 이렇게 이제 걱정된 눈빛으로, 미안한 웃음으로 그렇게 가사가 쭉 이제 써내려 가지잖아요.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그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어리숙한 자기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잘못 살고 갔다고 지적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하지만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철학이 있는 노래죠.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장애 얘기를 해서 지적장애인 분들이 좀 지적장애를 폄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지적장애 3급이에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자격증. 저는 국가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누구나 다 지적장애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저도 지적장애 요소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분야가 똑똑한다고 해도 나머지 분야에 정말 바보같이 인생을 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헷갈리죠. 이게 정말로 힘들다. 세상 살이 너무 힘들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정말 내가 지적장애 같아요. 저는 제 권리를 제대로 못 찾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장애 같은 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게 길인지 도대체 이게 막 그냥 제 스스로에게 답답할 때가 많죠. 너무 바보 같아서. 근데 이제 이내 다시 저는 이제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지적장애로 지구를 살아가는 법.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는 법이 다 지적장애인데 그 지적장애이면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나름대로도 생존법을 잘 이렇게 찾아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장애인이다라고 할 때는 딱 이제 판정이 났잖아요. 이렇게 딱 진단이 나고 등급이 딱 나오잖아요.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으로서 내가 어디가 정확하게 남들보다 불편한 데가 있다라고 딱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장애인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는 때는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다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근데 어설픈 장애가 인정도 못 받고 장애인도 아닌 것이 장애인인 것이 뭐 이렇게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사는 삶이 제일 피곤한 거죠. 확실하게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그대로 드러내면 된단 말이에요. 나 이런 거 아파. 나 이런 거 안 좋아. 나 이런 거 나는 불편한 사람이야. 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면 돼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정상이라고 속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장애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다들 불편해도 그걸 감추고 산단 말이에요.
말도 못해요. 장애라고 얘기하면 그게 마치 굉장히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어디가 불편한지 내가 장애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면 그때부터 장애가 아니에요.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길을 모르는데 길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단점이 운전하다가 초행길에 어디로 운전하고 가도 길을 잘 안 물어봐요. 그냥 가. 막 무대뽀로 가요. 그냥 이정표 보고 가다가 막 틀리면 또 막 헤매고 다닐지라도 잘 안 물어봐. 그리고 물어봐도 이렇게 창문을 열고 쫙 해서 열심히 물어봐서 그럼 어디로 돌아서 저기 좌회전해서 직진하셔 조금 더 가시다. 아예 감사합니다 하고 딱 창문 딱 닫으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지?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그냥 가는 게. 내비를 켜놔도요. 내비 따로 저 따로 다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잘 안 물어보고 다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헤매는 거죠. 내 식대로 살면서 헤매는 거죠. 운전해도 똑같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길을 물어도 똑같아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뭐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냥 원래 내가 가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서 그냥 당당히 모른다고 얘기하면 하나도 흠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물어보고 정확하게 그 지침을 이렇게 서로 상대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드러내고 다니면 그게 마치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평가할까 봐 어느새 우리는 방어 본능에 이렇게 감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잘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인간관계 비법 중에 가장 그 친구를 잘 사귀고 가장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방법이 자기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라 그러거든요. 완벽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온다 그래요. 부족한 사람, 어딘가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사람, 그래서 뭔가 다 쏟고 그냥 그렇게 저 사람은 무장해제가 돼 있다 이런 사람 옆에 사람들이 붙지, 딱 자기 자신이 완벽해 보이고 자기 자신이 정말로 이건 하나도 실수하는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허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게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장애로 살아가는 법은 나 지구생활 처음이야. 그리고 인사할 때도 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서 와. 지구는 처음이지. 이러고는 서로가 다 외계인들이니까 다 지구라는 행성에 처음 와서 이 인생이라는 것도 다 처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다 장애인같이 우리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나씩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얘기하자는 거죠. 내가 부족함이 있다. 나는 장애가 있다. 라고 아예 딱 그렇게 선언을 하자는. 그 장애라는 게 어떤 면에서 유리하냐면요. 나는 이거 못 고친다는 거거든요. 장애라고 하는 그 판정을 받고 그대로 그것을 그냥 탁 선언을 한다는 얘기는 나는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이대로 받아줘. 이거예요. 난 장애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체가 불편하신 장애인들도 그런 것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장애인들이에요. 어딘가 하나가 결정적인 고칠 수 없는 다 장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그게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그 사회적으로 자기가 완벽해 보이는 자기 모든 걸 갖췄다는 사람도 결정적인 장애들이 있어요. 성격 장애가 있거나 뭐든 간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를 당당하게 드러내자는 거죠. 아픔을, 내 부끄러운 면을, 내 부족한 면을 탁 드러내고 오히려 나는 이거 장애야 라고 얘기하면 그 장애는 사람들이 너 고쳐야 돼, 너 고쳐줄게 이렇게 안 해요. 받아준단 말이에요. 저분은 불편한 거구나 하고 받아주면서 그 장애를 그렇다고 너무 권리처럼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드러내자는 거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자기 부족함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게 부족함이지만 그대로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그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주자 하면 그 허점, 그 빈틈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케어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더 이렇게 배려해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불편해. 나 이런 거 불편해하는 사람이거나 그렇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것들에 힘든 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장애를 이렇게 진솔하게 오픈하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항상 난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부족함을 나는 장애라고 판단하면서 더 이상 나는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이거 장애다.
못 고친다, 안 고친다. 그래서 그것만이 내 세상. 그래, 아마 난 세상을 잘 모르나 봐. 그래서 혼자 그 길에 남았나 봐. 그리고 나 혼자 그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그러고는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그것만이 내 세상이야 하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속이 편하고, 그 자체가 그렇게 선포될 때 주변 사람들도 그거를 인정하면서 받아준다는 거죠. 고슴도치가 가시가 없다고 막 그렇게 감추면 결국은 그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해서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가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막 나 여기 오면 찔리는데 좀 조심해줘야 되는데 하고 자기 스스로 남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부족한 점들을, 자기의 부끄러운 점들을 드러내면서 얘기해주면 그게 장애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보다, 나는 지적장애다, 제 스스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들한테나 저는 제 주변에도 아마 난 지적장애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 점이 좀 많다 하고 드러내놓고 저는 얘기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왜? 그게 내 부족한 점이 맞으니까. 그리고 나보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좀 이렇게 케어해 달라 이거죠. 나보다 이 점을 잘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장애를 감추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쟤는 뭔가 분명히 결함이 있고 저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고 쟤는 분명히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커버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적장애로서 지구에서 생존하는 법은 내가 지적장애임을 당당하게 자격증을 까는 거죠. 나 이거 지적장애인데요, 나 이거 지금 장애가 있는데요 하고 이렇게 자기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때부터는 그 중심으로 배려해 주는 문화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오픈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더 내 보일수록 상대는 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